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시험에 5번 떨어졌습니다. 왜냐고요? 열심히 안 했거든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일하면서 준비했고 게임도 했고 아무튼 뭐 하지 말라는 건 거의 다 했어요. 그래도 그때 생각해보면 저는 합격할 거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막연하게. 왜냐면 제가 준비하던 시험이 기능직 군무원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찔한 생각이죠. 근데 웃긴 건 시험 5번 다 꽈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분들과 상대평가의 영역으로도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5번의 불합격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군무원이 되는 길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게 해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 3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실패로 인해 길을 잃고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다. 처음엔 실패할 때마다 좌절했죠. 내가 운이 없는 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자신을 탓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실패는 넌 이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잘 안 되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나에게 맞는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공무원 시험을 계속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이 맞는 걸까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덕분에 사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엄청난 고민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좋은 선택이었죠. 만약 한 번에 합격했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진 몰라도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가 주는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 더 나은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남들 또는 가족들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어요.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결과는 나오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웠죠. 예를 들자면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 이 과목은 유독 어려웠어. 내가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체력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등등. 이유는 무궁무진하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해해줬어요. 이번 시험 어려웠다더라. 운이 좀 안 좋았네. 다음에 좀 더 잘 준비해서 화이팅 해보자.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사업은 달랐습니다. 사업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무엇이 문제든 결과는 매출로 바로 보입니다. 매출이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내 방식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안 좋았다. 이 제품은 원래 안 좋은 제품이다. 광고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네. 이런 핑계를 댄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죠. 결국 모든 게 나의 책임이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런 압박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불합격해도 다음 기회가 있겠지. 다음 시험에 좀 더 잘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업에서는 매일매일이 결과로 증명됩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내가 직접 움직이고 바꾸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사업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사업에서는 더 이상 변명 뒤에 숨을 수 없더라고요. 모든 결과가 내 책임이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 부족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자본이 있어야 하고 돈이 돈을 버는 거다. 내가 작은 치킨집 하나를 하려고 해도 권리금, 인테리어, 보증금 이렇게 돈이 들어가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승우 회장님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자본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말은 쌩 거짓말이다. 자본이 있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재벌 2, 3세들의 얘기다. 나머지는 자본이 없이 사업을 한다. 자본이 없으면 자본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으면 되고 돈이 없어야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기도 하다 라는 겁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공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원이 많았던 게 아니라 부족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이라는 걸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씩 배우면서 해결해 나갔어요.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태도더라고요. 여기에 부합하는 사업 구조가 브랜드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초기 자본이 적어요. 다른 사업들과 달리 재고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죠. 물론 돈이 아예 안 든다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적게 든다는 얘기죠. 또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고객이 구매를 하고 물건을 판매하니 부담 없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죠. 자원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포기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브랜드 구매 대행에 관심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 하나 남겨놨으니 한번 보세요. 오늘은 제가 공무원 시험 5번 떨어지고 느낀 점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혹시 지금 실패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실패는 힘들지만 그 안에서 배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또는 실패 속에서 길을 찾고 있을 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나는 더 성장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삶을 직접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진솔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